경찰이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내사에 들어가면서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운행과 드론의 생활화 등으로 옥상공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효과도 있습니다. 구미 5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비싼 분양가 문제가 논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라운드 상주와의 홈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과는 무관한 9위 자리는 지켰지만 아쉬움은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맹독성 제초제인 DDT가 경북 지역 유정란 방사농장 달걀에서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달걀 안전성에 대한 구멍이 곳곳에서 노출되면서 경상북도가 달걀 안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맹독성 제초제인 DDT 성분이 나온 영천과 경산 두 곳의 계란은 방사 토종닭 유정란으로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 납품되어 왔습니다. DDT는 1979년 이후 40년 가까이 판매가 금지돼 지금은 구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과수원을 했던 부지여서 토양에 잔류됐던 농약이 계란에 농축돼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출량이 허용치 이내여서 친환경 인증은 취소되고 일반 계란으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농장은 문을 닫을 판입니다. 살충제 비펜트린이 검출된 70 농장 계란의 껍질에는 경북을 나타내는 14 그리고 생산자명 소망이 찍혀 있는데 경주의 한 농장도 생산자명이 같아서 반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양계 산업에 대한 체계와 계란에 대한 안전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소나 돼지나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하잖아요. 우유도 집유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해요. 근데 계란은 빠져 있었던 거예요. 등급만 매긴 거예요. 일상적으로 검사가 됐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전국에서 산란계 농장이 가장 많은 경상북도. 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나온 농장은 사후 관리반을 투입해 계란 반출은 물론 닭도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계란 농약 검사는 정부와 별도로 전 농장에 대해 분기당 한 번 이상 자체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달걀 그리고 유통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란 농장의 생산자 명도 데이터베이스화해 중복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축산물처럼 유통 전 단계에서 모든 계란에 대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최근 대구은행의 성추행부터 갑질 논란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에는 경찰이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혀 대구은행 안팎으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임기가 2년여 남은 박인규 행장의 사퇴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대구은행 간부들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인규 행장이 직접 사과하고 직원 4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여성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 성추문 사태의 여지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대구은행은 뒤이어 은행 청원경찰 등 협력사 직원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정규직 직원의 갑질 논란까지 겹쳐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인규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 내사 소식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수사 내용이 비자금 조성의 뇌물 의혹이란 얘기까지 나돌면서 박 행장 개인은 물론 대구은행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 단계로 구체적인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7월 금감원으로부터 리스크 인식이 미흡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가 누락됐다며 7건의 경영 유의와 1건의 개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박근혜 코드 인사라고 알려진 금융계 수장들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박으로 알려진 박 행장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자신의 거취를 두고 면담한 것으로 알려진 박 행장은 현재 외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장 중이셔가지고 핸드폰 통화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생명보험사와 캐피탈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성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과 악재가 겹치며 지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지역은행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구미 국가산업 5단지가 착공한 지 5년여 만에 드디어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구미 지역 경기 침체 속에 고분양가 논란까지 겹쳐 분양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구미 국가산업 5단지가 착공 5년여 만에 첫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분양 면적은 전체 934만 제곱미터 가운데 2%에 못 미치는 14만 8천 제곱미터입니다. 18,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 크기로 분할해 분양합니다. 분양가는 3.3 제곱미터에 86만 4천 원으로 대구 인근인 칠곡 70만 원이나 김천 36만 원에 비해 월등히 비쌉니다. 경기 침체에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분양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 필지를 2,000제곱미터 이하로 쪼개 분양하는 것은 국가산단 분양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당초 7개 업종에서 탄소산업업종 등 9개를 추가로 포함해 16개 업종을 유치합니다. 11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그 지역본부 협조를 우려해서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구미가 분양한다는 걸 다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입지 여건이라든지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을 종합화해서 비교했을 때 국가 5호공단은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하지만 지난 5월 기준 구미 지역 전체 공단 가동률은 73%로 전국 평균 80%에도 못 미치는 등 기존 공단마저도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구미 산업단지가 부족한 특히 기술 인프라 부분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그러한 제반 여건이 갖춰지고 난 이후에 더불어서 분양가 인하라든지.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전기전자산업에 안주해왔던 구미 경제가 5공단 분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도시농업이 유행하면서 옥상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과 함께 각종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근처에 있는 한 카페 옥상입니다.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면서 공원에 나온 듯한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늘 소망했던 게 30cm, 30cm의 맨 땅에 뭘 심어보고 싶다라는 정말 그거는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 화분이 아니고 이게 그냥 네모 상자가 아니고. 방치되어 있던 빌라 옥상은 친환경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옥상 곳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해 채소와 과일을 키우는 텃밭이 들어섰고 한쪽에는 태양광 시설도 설치해 전기요금도 아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 2만 원 정도, 겨울에는 한 1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절감되죠. 한 3분의 2 절감이 된다고 보죠. 옥상 정원은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소음도 일정 부분 줄여줍니다. 여름에는 건물 온도를 5도 정도 낮추면서 겨울에는 1도가량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소비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해온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430여 곳 8만 4천 제곱미터에서 이런 녹색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구 오면 스카이라는 전체가 옥상 그린 아니면 태양광으로 대구 들어오는 순간에 이 환경도시구나, 에너지 도시구나 느끼도록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10억 원을 투입해 38곳의 옥상 정원을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구 전체 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와 옥상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어제 상주와의 홈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과는 무관한 9위 자리는 지켰지만 중위권 진입의 발판을 놓친 아쉬움은 컸습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은 상주와의 맞대결. 주니오와 에반드로의 연속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내리 2골을 내주며 무승부를 기록해 다잡은 승리를 놓쳤습니다. 상대팀 퇴장 이후 대구FC의 경기력은 더 떨어졌는데 올 시즌 번번이 수적 우위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교체,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운동장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운영이 좀 아쉽죠. 대구FC는 현재 승점 27점으로 9위를 달리고 있지만 10위 인천과는 승점 1점 차, 11위 상주와는 2점 차로 쫓기고 있습니다. 한 라운드 승패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어 매 경기마다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수문장 조현우나 브라질 공격수들이 주축인 공격 라인은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교체 자원들과의 격차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따라서 A매치 기간으로 주어진 3주간의 휴식기를 어떻게 보낼지가 대구FC의 남은 경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등 탈출이라는 1차적인 목표를 넘어 중위권 도약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대구시 산하기관 노조에서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를 나눠준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 내용은 대구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의료원 등 시 산하기관 5개 노조가 속한 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 원서가 배부되고 누군가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혹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구청장에 수천 명을 입당시키고 대형 교회에서 특정인을 거론하며 입당을 권유한 데 이어 또다시 시 산하기관의 노조의 불법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선관위에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바닷물 온도가 이달 초보다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양식 물고기 피해는 여전해 6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에 민감한 강 도다리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 수온은 이번 주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동해안에 고수온 현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껏 60만 5천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갑작스런 고수온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양식 물고기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해 폐사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도다리의 경우 적정 양식 수온이 14도에서 17도로 넙치에 비해 7도 정도 낮아 전체 폐사 건수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닷물의 수온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29도를 넘어서며 고수온이 지속됐는데 지난주부터 26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온이 좀 떨어지니까 폐사량은 기존에 있던 영향을 받은 고기 이외에는 크게 폐사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년 수온에 비해서는 여전히 1, 2도 정도 높아 고수온주의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오는 24일까지 연안 용성에 의한 냉수대 발생으로 일시적으로는 수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81만 마리의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경북도 내 5,400여 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6.1%로 평년 대비 86% 수준에 도달해 농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가 해제됐습니다. 농업용수 가뭄 단계는 영농기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를 밑돌 경우 내려지는데 경북 지역에는 지난 5월 말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지난 5월 말 설치한 가뭄 대책 상황실을 평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017 을지연습이 행정기관과 군, 경찰 등 150여 개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돼 3박 4일 동안 실시됩니다. 오늘은 불시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대테러 종합훈련과 생물테러 대비훈련 등 다양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모레인 23일 오후 2시부터는 차량 통제를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경찰서 유치장 배 식구로 달아났다가 잡혀 수감 중이던 55살 최 모 씨가 교도소에서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방교청청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교도소 수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분리수감된 뒤 조사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9월 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배 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6일 만에 잡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 소속 43살 A경감은 지난 19일 새벽 2시쯤 대구시 달서구 야외음악장로 길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감찰 조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